혈액순환 장애가 아닐지 혈관 동파가 걱정되는 분들 이런 증상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뇌혈관의 증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고. 예. 오늘 아주 두 개를 한꺼번에 그냥 뜯어버려요. 제대로 여기. 붙어 있네요, 이게. 아이고, 참. 네. 혈관. 네. 네. 한쪽 팔다리에 네.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이 있네요, 박민선 교수님. 네, 뇌졸중은 특정 부위의 동맥경화, 뇌 동맥경화에 의해서 거기가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경동맥에 있는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의 어떤 좁아진 부위에 탁 걸리게 돼서 막히게 되면 그 막힌 부위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는 이렇게 출혈이나 이런 거에서 뇌압이 상승하면 그 눌린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대쪽 대뇌의 중요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출혈이 생기거나 뭐 흔들리는 것 같은 두통이 생기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뇌압 네. 상승에 의한 증상으로 구토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막히게 되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복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뇌혈관 혈액순환 장애뿐만 아니라 또 여기혈관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또 심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올 때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갑작스럽고 극심한 가슴 통증, 그리고 계단이나 경사길을 오를 때도 심해지는 흉통. 주로 그러니까 심장 부위 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김 교수님? 네, 이 두 가지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라는 거는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계단이라든지 몸을 좀 힘들게 움직였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불안정 협심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모두가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문제와 연관이 돼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불안초조한 불안장애 같은 것들도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갑작스럽고 극심하다는 거. 네.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졌을 때 확 심해진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은 무조건 한두 시간 안으로 응급실로 가셔서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혈액순환 장애와 혈관 동파의 적신호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초혈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신호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관절염, 허리 치료 후에도 저리고 아픈 다리, 그리고 한쪽 다리털이 잘 나지 않고 발톱이 더디 자란다. 한쪽 다리가 차갑고 상처가 오래 간다. 이번에는 잘 떨어졌네요. 예. 오 교수님. 네, 말초혈관이라고 하면 심장이라든지 얼굴 쪽이 아니고 팔다리에 있는 혈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에서 좁아지게 되면 심장에서부터 내보내는 이제 영양소라든지 산소 같은 것이 말초까지 전달이 안 되게 되고 또 말초에서 형성되는 노폐 물질이 심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증상을 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차고 저리고 뻣뻣해지고 아픈 것인데요. 이건 이제 처음에는 관절염이다, 디스크다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 치료를 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하는 이 파행적 걸음이 계속되다가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특히 더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관이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 한쪽 다리 쪽으로 혈액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털이라든지 손톱 같은 게 잘 자라지 않게 되고요. 신기하다. 예, 또 이제 그 손발에 상처가 생기면 예. 잘 낫지 않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이 혈관에 동파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좀 각별히 또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박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상이 없어도 약을 드시는 만성질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으로 약을 드시는 분, 이분들이 혈관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에 해당하고요. 그 이외에 과도한 흡연하시는 분들, 과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기온이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약자들인데요.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이 혈압이 증가하면서 심장 부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계절에 특히 약물 치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면 그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막히거나 터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과로, 과음, 지나친 흡연 이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